10년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꿋꿋하게 지켜왔는데요. 최근에 정의당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오늘 바삭한 초대석에서는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고 정의당의 현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바사사계단 처음 인사드리는 정의당 비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불러줘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네. 오늘 요새 바쁘신데 네. 점심 드셨어요? 네네네. 이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섭외하면서도 죄송해요. 약간. 저야 뭐 그냥 이 하루인데 기자님께서 매일 이런 게 더 힘드시죠 뭐. 저희는 늦은 점심에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보니까 날짜를 따져보니까 지난달 15일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비대위원장으로. 네, 3주 좀 넘었죠. 네. 이게 좀 복귀해서 보면 좀 어려운 자리잖아요. 네. 좀 무거운 자리고. 그쵸.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좀 믿을 수 없었죠. 네. 믿을 수 없었다. 어떤 네. 의미로요? 저한테까지 그렇게 제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직이? 네, 네. 제가 뭐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다른 방송에서 한 적은 있는데 비대위원 뭐 대변인 요 정도는 이제 당이 위기면 외부 인사 호출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럴 수는 있겠다. 그 정도 후보군 정도에 제가 들어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뭐 당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복잡해지지만 뭐 손해 보는 게 많은 것 같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대위원장 하라고 해가지고 비대위원이나 대변인도 생각이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위원장이 딱 네. 제안을 그쵸. 받으니까 그래서 진짜 위기구나라는 거랑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한된 층이지만 어쨌든 거기 안에서 봐도 좀 놀랄 인선이니까 이게 변화의 증거기도 하다. 위기의 증거이자 변화의 증거다. 제가 된 게 저는 뭐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패널로도 많이 출연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논평 같은 거 하셨을 때 보면 네. 나한테 이렇게 오퍼가 온 게 좋은 인성 카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거를 제외하고 봤을 위원장으로요? 때 위원장으로. 네. 근데 외부에서 오실 만한 분이 조금 처음에 이제 거론된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좀 앞세대 분들을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뭐 노동운동에서 좀 지도적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불러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당 내에서는 그래도 당의 사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과 약간 세대 교체적인 느낌을 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뭐랄까 요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찾다 제가 이제 요 한 2년 반간은 당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4년 전에 정의당이 처음 위기라고 했을 때 혁신위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뭐 4년 만에 한 비대위원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뭐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위원장은 뭐 그냥 그렇게 뭐 너무 설득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다들 보통은 시민사회 활동하고 방송 뭐 이런 거 하다가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그럴 줄 알았다. 뭐 끝까지 이쪽에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런 평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소수 정당으로 가면 비판의 강도가 한 4분의 1로 줍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거대 정당에 가면 뭐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고 아니 그런 사람 가야지 이런 사람이 8대 2라면 소수 정당에 가면 한 20% 정도만 이제 비난한다고 할까? 근데 저는 이번에 워낙 뭐 힘든 자리인 게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격려를 더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비교적 네. 그래서 응원을 받으면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당 안팎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고 이제 선거연합 신당이라고 하는 제가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긴 한데 네. 그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만들고 이제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 마음은 한 10일 정도에 이걸 해치웠으면 좋겠다고 한 생각이었는데 그게 3주가 걸리더라고요. 이게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이제 이분 일정이 있고 저분 그렇죠. 일정이 있고 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당대표가 돼서 팀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내부 인선 문제부터 해서 다양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 눈높이에 맞을까? 그 속도감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줄까? 보여주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는 계속 스스로 좀 성찰하고 자문자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해야겠죠.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3주 지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있을까봐 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올까봐. 그리고 더 위기이기 때문에 더 경쾌하고 더 빨리 신속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 뭐랄까 진보 정당다운 약간 교과서적인 로드맵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너무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좀 저는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제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2.37%, 네. 2017년 대선과 비교하면 그때 당시에는 6.17%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그냥 넘어가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봐도 네. 정의당 후보가 1.8% 득표를 했어요. 네. 그야말로 처참한 성적표다 이런 음. 평가를 받았는데 정의당이 위기다 음.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위기니까 비대위가 꾸려진 거고 이제 위기의 원인, 위기의 증상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냐, 지금 뭐 거의 심폐소생술이 불가능한 거냐, 아니면 가능한 거냐.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냐 없냐. 네. 그리고 사실 위중한 상태가 어느 정도냐, 네. 진짜 위기가 뭐냐에 대해서 안과 밖의 시선이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뭐 위기의 원인은 대부분 이제 비슷한데 네. 그것의 가중치와 비중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른 거죠. 가중치와 비중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이제 백약이 무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백약이 무효면 백약을 다 써야 된다. 근데 백약을 쓰는데 백약을 쓸 때 모든 약을 n분의 1로 쓰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약을 얼마큼 비중으로 쓸 건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술 부위가 어디인지 요거에 대한 처방전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의 눈높이로 제가 좀 바라보고 의견을 내고 그와 관련된 집행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외면 받은 이유,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낮은 성적표를 받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을 하고 2004년에 열석을 차지한 이후에 2008년에 처음으로 이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분당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007년 대선부터겠죠. 200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기예요. 매년 위기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달라, 이제는 정말 달라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번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위기는 다르다. 네, 이번 위기는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위기의 원인 이전에 저희가 일단 많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대값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과 상관없이 야 너희 당은 달라야지. 너희가 보수 양당이랑은 달라야지. 너희가 거대 양당이랑은 달라야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기대값이 지지는 안 하셔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율은 예전 지지율인데 호감도가 좀 떨어졌다고나 할까? 네. 그런 부분이 일단 좀 뼈아픈 것 같아요.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그럴 줄 몰랐어? 야, 민주당 무슨 짓을 해서 놀랍지 않아?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숫자가 되고 크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오류가 있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결합하셔서 또 바꾸는 과정인데 저희는 작고 그리고 되게 높은 기대값을 적용을 하세요. 너희는 달라야지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 오류가 있죠. 근데 이제 좀 매도 가혹하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치 중심 선거연합신당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진짜 제3지대 정당이 누구인지 증명하겠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정의당 비대위에서 추진하는 선거연합신당이 뭔지 네.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계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제가 진짜 제3지대 정당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뭐 도발적이지 않지만 뭐 그런 언어로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신당 창당 그룹 중에 대부분은 1지대나 2지대랑 친화성이 너무 짙어서
언제 복귀해도 이상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돌아갈 곳이 있는 분들이다. 네, 돌아갈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게 이번 총선은 끝까지 완주하더라도 다음 대선까지 바라보면 그분들이 최소한 그분들과의 선거연대나 뭐 복당이나 합당이 너무 좀 예정돼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선거연대를 하고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20년 넘게 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따지면 제3지대에 홀로 있었던 건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내가 제3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아니 저분들이 1.5지대고 2.5지대인데 왜 저들은 저러지? 라는 생각을 저희 입장에서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언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도 합당을 하든 복당을 하든지 물론 탈당도 안 했지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이제 가치 중심의 선거연합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연합을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네. 또 뭐 얘기 많잖아요. 뭐 빅텐트다. 예, 뭐 텐트를 뭐 쳐봤냐 안 쳐봤냐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 하죠. 네. 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뭐 반윤 반명 정도인 것 같아요. 대항하는 안티테제 중심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누구한테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넓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차라리 저는 양양자 의원님이 만든 한국의 희망은 그래도 강령이라도 있어서 좀 평가할 게 있는데 나머지는 그게 없어요. 뭐 금태섭 의원님 새로운 선택 아마 12월 중순 정도에 창당할 텐데 지난 6개월간 이제 강령 초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모르겠어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 뭐지? 방송 3법에 대한 입장이 뭐지? 논평이 없어요. 홈페이지에 가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래서 정치적 내용이 뭐지? 윤석열 대통령과 안 맞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정치적 입장인가? 그게 한국 사회의 비전인가? 그냥 없다는 거죠. 그런 가치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뭐 이낙연 총리와도 열려 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반윤 반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가치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명사 중심의 이런 형태 아니냐. 그런 건 2000년에 그 사라진 민국당 같은 정당들이 생각이 나서 저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제안하는 선거연합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니라 4가지 정도인데 이제 기후 위기에 맞설 기후 위기. 예, 기후 위기에 맞설, 기후 불평등에 맞설 정당, 지역 소멸에 맞설 정당, 그다음 사회적 불평등에 맞설 정당, 양당 기득권 정치에 맞설 정당 이렇게 4가지를 정해놓고 이걸 기반으로 선거 연합을 하자라고 네. 제안을 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선거 연합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명부를 둘 다 하나의 당으로 하자. 근데 왜 합당이 아니냐? 이제 너무 갑자기 합당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선거 때는 이런 공동의 뭐 정책, 강령, 구호, 슬로건을 중심으로 대응을 같이 하자. 그리고 각자 또 가야 될 길이 가면 가자. 이게 유럽에서 많이 하지 않냐. 프랑스도 하고 뭐 독일도 하고 이태리도 하고 스페인도 하고 다 하니까 그런 방식을 우리가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이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연합을 했다가 네. 이게 아니면 빠이빠이 헤어졌다가 네. 또 이렇게 모였다가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뭉쳐졌다 흩쳐졌다 하는 이런 거를 표방하신다는 그쵸, 건가요? 약간 뭐 결혼보다는 생활 동반자법이랄까? 네. 결혼은 너무 꽉 짜여져 있으니까. 네, 너무 정략 결혼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합당을 안 하고 연합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는 뭐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그 사무총장 하셨던 윤호중 의원이 작년 12월에 이런 선거연합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합당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뭐 민주와 뭐 진보 연합 뭐 이렇게 하도 가로놓고 뭐 민주당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만 같은 번호를 쓰는 거죠. 합당을 안 하고. 그러니까 유럽은 그게 다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규제는 또 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규제들 때문에 이제 그걸 법을 개정하자는 거를 안으로 내신 거고 저희는 이제 지금 법률이 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 당에 입당을 하시고 저희가 당명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공동 대표를 하겠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죠. 녹색당과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네, 녹색당이랑은 네. 일단 1차 합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와서 3주 동안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고 의견을 바깥에도 묻고 안에도 묻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제가 연애 편지를 보낸 곳이 4군데
인데 네.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민하시는 지역 정당 그룹 중에서 직접 민주 지역당 연합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 네 단위에 일단 연애 편지를 저희가 보냈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답장이 이제 녹색당으로부터 와서 네. 녹색당도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그와 관련된 공동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진보당은 좀 반응이 어때요? 진보당은 지금 설왕설래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제가 사실 뭐 꼭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세 당이 이제 소통합을 결의하는 1월 달까지 합당을 개혁연합 신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시면 이제 그 녹색당 그 뭐죠? 그날 뭐 기본소득당이 이제 뭐 기자회견 하고 그날 오후에 바로 사회민주당에서 좋아요 이렇게 나오고 막 주요한 분들이 같이 방송에 나오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열린민주당까지 해가지고 짜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짜여진 시나리오잖아요. 뭐 이렇게 제안을 물밑에서 하고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저희는 녹색당이랑은 좀 상당 기간 오랜 교감이 제가 비대위원장 하기 전부터 좀 있었어요. 제가 그거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동당과 진보당은 이제 11월 이후부터 조금씩 저희가 그런 생각을 내부에서 만들어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당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총선 계획표가 있는데 이 제안을 받을 거냐 말 거냐와 관련해서 당연히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어쨌든 이 논의의 마무리를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 말고 실질적인 내용의 마무리를 가급적 12월 혹은 1월 첫째 주까지는 끝내야 한다. 끝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언급하신 그 선거 비례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총선용 비례정당과는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그러니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하나의 브랜드로 말하자면 하나의 당명으로 지역구까지 같이 대응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비례정당들은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의당 같은 경우 아예 지역구 공천도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역구 나가시는 분들이 또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뭐 심상정 의원이나 배진교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뭐 강은미 의원이나 뭐 여영국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지역구 출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역구도 출마하고 비례도 출마하니까 그걸 저희는 비례 전문 정당이라고 부르기에는 그건 안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개혁연합신당 네. 이쪽과는 어떻게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좀 공교로운 게 일단 저희가 이제 제안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취임사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거라서 먼저 제안 드린 격인데 기본소득당이 이제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비밀도 아닌 것이 사회민주당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정의당에서 탈당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좀 다시 바로 만나기에는 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천호선 사회민주당 사무총장님이 네. 사실은 뭐 정의당의 대표셨던 분인데 후배들 생각한다면서 이제 그 당에서는 사무총장 역을 맡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얘기하신 게 본인들은 신진보 연합을 추구하는데 정의당은 구진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 그쪽에서도 좀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당장은 저희는 저희대로 그쪽은 그쪽대로 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정치는 생물이니까 모르지만 네. 굳이 막 저희가 막 너무 달라요. 뭐 저기는 뭐 2등급이고 저희는 1등급이에요. 전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몇 가지 차이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이제 새 출발하는 단계에서는 일단은 좀 건승을 기원하는 쪽의 포지션으로 가고 싶거든요. 건승을 기원하겠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 상위 순번 양보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네, 이거 네.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비례 꼼수 정당과 뭐가 구별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말하자면 정의당 헤이터 분들은 너희 이번에 한 석도 못해 아니면 해봐야 두 석이야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되게 냉소적이거나 네. 뭐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희가 1, 2번은 저희가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1번은 좀 저희 당 바깥에 있는 노동자 후보, 2번은 뭐 기후정의 후보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지금 시점에서 지금 12월 시점에서 뭐 정의당 당적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저희는 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제안을 하면 그러면 이제 더 내놔라 이러는데 저희도 뭐 그렇다고 한석도 없이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3번 뒤에 후순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모이시는 테이블 팀 숫자를 보고 같이 이제 토론할 문제지. 예, 그거를 막 그러면 3, 4, 5, 6, 7, 8, 90은 다 정의당 거예요. 1, 2번만 내줬어요. 꼭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희생할 것과 이것의 가치를 좀 설득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동의가 된 건가요, 이거는? 당내에 물론 이견은 있죠. 당내 이견이 있어서 제가 취임하면서 당원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당원 설문조사 문항이 처음에 되게 길었어요. 이게 되게 많았어요. 이 당 저 당 다 넣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같이 가시면서 뭐 여긴 뭐 굳이 넣어도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저기랑 해야 돼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설문조사 대상의 범위가 한 4개 정당 정도로 줄였고 그거에 기반해서 지금 저희가 제안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지금 이 노선 그러니까 가치에 기반해서 원래는 이제 그 4가지 가치에 기반해서 녹색당 등 진보정당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노동, 노동세력, 뭐, 그리고, 지역정당을 비롯한 제3지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범위에 대한 해석을 제가 당원 설문이나 바깥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이제 정리를 한 셈이고요. 그래서 원래 이 노선을 결정할 때도 정의당 같은 경우는 최고 의사 결정 대의기구가 전국위원회라는 조직인데, 네. 여기서 저는 그때 당원이 아니었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한 7대 3 정도로 해가지고 의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은 처음부터 반대하셨던 거죠. 근데 제가 왔다고 해서 어쨌든 최고 대의제 기구에서 7대 3으로 결정된 거를 제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장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네. 비대위 체제가 재창당 수준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음, 뭐 지금도 아까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기존 지도부의 구상 자체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건 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또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이제 전권이 있는 김종인 비대위 수준의 그런 비대위원장은 제가 아니죠. 일단은 이런 유럽식 선거연합 신당을 추진한다는 것까지는 제 권한 밖의 일인 건 맞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셨던 반대파 중에서 장혜영 의원이 거기 계셨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반대를 하셔서 탈당을 하거나 탈당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예, 네. 장혜영 의원처럼 당에 남겠다고 선언하신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당이 어떤 뭐 완전히 100% 동의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민주당도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고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데 저희도 뭐 탈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나요? 다 사람 사는 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저도 노력을 좀 했죠. 노력을 했는데 마음이 이제 떠나셔서 예를 들어 이제 주로 지금 저희 뭐 청년정의당 대표했던 분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선택 금태섭 신당에 가서 아마 뭐 경기도당 위원장 같은 걸 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저희 대변인 하던 그 이재랑이라는 네. 전 당원도 이제 탈당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선택 쪽에 아마 대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태섭 의원님한테 이정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빼가기에 대해서 네. 네, 뭐 그러진 못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아는 그리고 아끼는 이제 뭐라자면 뭐 이들인데 뭐 저보다 생물학적으로 어리지만 당에서 더 오랫동안 헌신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랑은 뭐 서로 특별히 구원이 있다거나 그냥 서로 화이팅을 빌어주는 이런 관계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더 남아 계시던 분들 중에서 아마 결정을 해서 좀 나가실 것 같은데 뭐 이제 새로운 그 변화 이 당에서는
본인들의 정치적 비전이나 전망을 찾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다 잡을 수는 없을 거고, 다만 이제 그분들이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김준우 비대위원장 때문이야라고는 안 하실 것 같아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가시는 당 중에서 금태섭 네, 의원 아마 전 의원 확률적으로는 그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 신당? 전에 이제 나가신 분들은 이제 그 사회민주당을 가셨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랑 연대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더 손을 내미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합정당의 범위에는 저희가 금태섭 의원 본인께서도 MBC에 나오셔가지고 정의당에 관심 없다라고 그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억지로, 그러니까 다 단계가 있잖아요. 합당이 있고 선거연합이 있고 연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대도 후보 단일화를 하는 선거연대가 있고 단순 정책연대가 있고 또 비상한 시국에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하는 탄핵연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새로운 선택이 저희의 선거연합 대상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저희 사실상 당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당원분들이 좀 그런 의견 아니신 걸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만나셨잖아요. 네. 뭐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어떤 얘기가 좀 나왔나요? 그냥 뭐 막 무슨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오늘 얘기는 비공개로 해주시죠라고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고 네. 대변인이랑 비서실장 두 분이 배석을 하셨는데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제 박성중 의원님이랑 천준호 의원님이 배석을 하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여의도에 겨우 이제 들어오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뭔가 이렇게 단독 이렇게 터트릴 수는 없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문법에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할 수는 없죠. 네, 병리평 하지 않겠다, 걱정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뭐 밀고 당기기, 뭐 일종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굉장히 어렵게 얻어낸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 음. 돌아갈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감지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좀 바라는 게 있다면. 그냥 뭐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멋있게 지면 뭐 하냐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리가 있다. 근데 일리만 있다.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예, 않다. 이런 표현을 제가 즐겨 쓰는데요. 그러면 멋없게 이기면 어떻게 되냐? 지난 총선이 민주당이 멋없게 이긴 거예요. 멋없게. 그렇죠. 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180석을 한 거잖아요. 네. 사실 그거 안 했어도 과반은 하는 거였잖아요. 과반이 아니라 180석이 됐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그 전에 20대 국회 때는 뭐 중간에 분당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뭐 바른미래당이랑 민주평화당이랑 뭐 정의당이랑 민주당이랑 연대해서 검찰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다당제를 통해서 뭔가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는데, 1대1 구도에 붙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나머지 당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고 있으니까 저희는 뭐 늘 그대로 있죠. 상록수처럼 있는데 이제 나머지 뭐 다 명멸에 갔잖아요. 국민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뭐 나중에 민생당으로 이름 바뀌고 다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훨씬 더 여의도의 생태계가 황폐화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본인들이 단독으로 200석을 할 수 있다면, 멋없지만 200석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다양한 공간을 열고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때그때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리평이라는 게 연동형보다 병리평이 소수정당, 우리나라에선 3당 이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준연동형이 조금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2당한테도 엄청 불리한 게 병리평이라는 거죠. 소선거구제 병리평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병리평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보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적은 그 뭐 지지율을 얻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30% 이상을 얻었는데 의석은 한 80석으로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네. 100석이 아니라 300석이면 100석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엄청 MB 정권이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대로 100석이겠지만 준연동형이든 병리평이든 비슷하지만
사실은 준연동형이지만 위성정당 만들면서 병립형 효과로 민주당은 20석을 더 얻은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2당은 더 안 좋아진 거죠. 2당이. 1당이 더 좋아진 걸 수도 있지만 2당이 더 안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이 단독으로 가능해졌으니까. 나중에 낙마하고 뭐 해서 저희의 의석이 필요해졌지만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안 그랬으면 이제 안철수 대표님 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열린민주당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얻었겠죠. 네. 그래서 이건 2당이 자신의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보험을 위해서는 사실은 연동형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의회가 그런데 지난번에는 110석의 서울시 의회 중에 100석이 민주당이었어요. 네. 그럼 독재 국가죠. 먼 훗날에 100년 후에 대한민국의 2010년대까지도 2020년대에도 지방선거는 비례대표 의석도 너무 적으니까 그 당시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수준 이하였다라고 저는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그게 연동형이잖아요. 광역의회. 그러면 아마 40석, 60석 이랬을 거예요. 지금은 오세훈 시장님의 어떤 거수기. 예전에는 박원순 시장 쭉 가면 그대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정의당의 의석 차가 2~3석밖에 안 나는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동형이라고 하는 게 소수 정당을 위한 거가 아니라 1당, 2당 중에 한 당이 절대 3당이 안 되는 오히려 방어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원님들은 혹은 현역 분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에서의 유불리 혹은 자신의 공천 가능성과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놓고 좀 사고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는 일관되게 병립형이 퇴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저희 지지자여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네. 이걸 자세하게 네. 풀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너무 네. 좀 구구절절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은 좀 해석하게 그런 식의 해석도 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럼 정의당이라는 당명 네. 좀 꿋꿋하게 지켜왔는데 네. 이게 바뀌는 건가요? 네, 이제 바꿔야죠. 네, 바꿔야 돼. 바꿀 때가 온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달도 차면 기울고 이제 또 새로운 게 가니까 뭐 바꿀 때가 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예를 들면 녹색당이랑 뭐 노동당, 진보당이 뭐 정의당을 했다. 예를 들면 뭐 또 공모를 하겠죠. 뭐 네. 당명이 뭐가 되면 좋을까요? 뭐 진보 모자이크?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사회연대당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두 당만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녹색과 정의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건 열려 있지만 그거 말고 그 후에 선거 이후에 각자에 돌아가면 저희는 뭔가 좀 변화된 당명으로 좀 혁신의 의미를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제가 비대위원장은 아닐 테니까요. 네. 좀 앞으로의 구상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자면 개인이요? 아니요 지금 당이요? 비대위원장으로서 개인으로서도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당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당을 하나 뚝딱 만들면 양당이랑 달리 인지도가 낮아가지고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당명이 알려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당명 개정 하나 할 때도 좀 힘든 거예요. 예. 지금 그걸 알리는 것도 힘들어요. 딴 데는 그냥 뭐 미래통합당인지 자유한국당인지 지금 국민의힘인지 뭐 여전히 헷갈리지만 1번 아니면 2번을 찍으면 되는 거고 저희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뭐 한쪽 비주류가 집단 탈당하면 3번이 아니라 6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 연휴 밥상에는 새로운 당명으로 찾아뵈려고 한다. 설 연휴 밥상. 예, 그래야 뭐라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역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속도감이 필요하다. 네, 근데 그거는 당리당략이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서민에게 복지, 부자에겐 세금이라는 구호 이후에 진보정당이 열심히는 하지만 각인되는 아이코닉한 정책이나 의제 전달력이 좀 떨어진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정의당은 뭘 얘기했지? 라고 얘기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선거는 구도가 70이고 인물이 20이고 정책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하지만 저희는 정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이고 이걸 잘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얘기하지만 20세기 유럽 3인주의의 패스트 팔로워였고요. 이제 거기도 실질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니까 저희도 퍼스트 무버가 되는데 버벅거리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정의당 혹은 진보정당의 충실한 패스트 팔로워였던 민주당이 공약 정책을 다 따라온 상황에서 네. 저희가 넥스트 비전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만족스러운 답안지를 저희가 작성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이에 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선거 연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양당이 아니라 다른 당을 찍을 때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세요. 사표 만들 거야? 네. 왜 그런 선택을 해? 네. 왜 네 표가 왜 그렇게 버려지길 원해? 이런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3지대 정당, 제3의 정당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 그거는 제가 이제 재밌는 버전으로 하면 맨날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아이돌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안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옛날로 올라가면 네. 뭐 아니 에스이스랑 핑클만 있냐, 베이비복스도 있는데 두 개만 나와야 되냐, 예, H.O.T와 제키만 있냐, 태사자랑 NRG는 TV에 나오면 안 되냐,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음악으로 치면 케이팝이랑 트로트가 있는데 저희 혼자 락을 해요. 예. 근데 민중음악을 하다가 네. 홍대 음악으로 좀 가다가 대중성이 약간 부족한 의미에서 작품성은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아니라 너희가 그냥 락을 하는데 잘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자우림과 윤도현 밴드였고 노회찬과 심상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락도 그 뒤가 없어요. 잘 생각해. 그러니까 있죠. 좋은 그룹들이 있는데 뭐 국가스탄도 있고 뭐 잔나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위상은 없잖아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저희 후배 세대가 뭔가 좀 더 만들어내고 그 전달하고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그런 내 쪽으로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게 필요함. 저희 문법으로 저희가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3지대가 그런 의미, 그러니까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3지대를 긍정하는 거고, 우리 당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진보 정당들이 그래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던진 의제들이 다 현실이 됐고, 그래서 정의당이 있는 한국 사회와 없는 사회, 원내 정의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저는 있는 것이 그래도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응원석에 있다가 갑자기 마운드에 나온 거고요. 저는 제가 선수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인드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뭐 누구 때문이다. 근데 저는 20년 동안 유권자였고 투표할 자유를 저에게 주었던 정당을 위해서 유권자들도 같이 책임지자. 응원단도 같이 책임지자.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답을 갖고 있어서 메시아처럼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게 좀 전부 까다로운 평론가와 소비자 블랙 컨슈머가 되지 말자는 마인드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운드에서 내려오시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아마 이제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서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